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89%가 외국인인데요. 형사처벌은 이제 제로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간암치료제에서 부작용 중에서 출혈이 왜 중요하고 이 대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이 주셔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HLB 입장에서 특히 공매도 그 중에서도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요. 거기 관련된 어떤 기사입니다. 자, 불법 공매도 89%가 외국인이다. 이제 국회 이제 항운하 의원실에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2023년 올해 8월 달까지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위반자 수를 보니까 총 170사건이고요. 외국 기관이 156개사, 국내가 이제 18개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170사건 중에서 주의가 56건. 그러니까 주의를 좀 주고 이제 가태료 부과 그 다음에 가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태료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평균적으로 한 1억대 정도고 가징금이 이제 한 건당 한 43억, 한 3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손방망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좀 낮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좀 미비한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뭐 제도적인 어떤 부분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뭔가 걸렸을 때 해외 사례를 조금 비교 대상으로 한번 구글링해서 찾아보면요. 해외에서는 이제 불법으로 만약에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뭐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걸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0만 달러 벌금이 이제 규모 자체가 우리보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그 형사처벌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0배죠. 국내 같은 경우가 이제 3배에서 한 5배 정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모라든지 이게 어떤 상한선 자체가 굉장히 좀 넓고요. 유럽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패나 이런 데 굉장히 이제 예민한 어떤 국가들이기 때문에요. 강도가 좀 더 세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도 일단 무차입을 하게 되면 내릴 수가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뭐 1000억대, 그 다음에 이게 뭐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6억대, 네덜란드는 27억, 영국은 아예 이제 뭐 벌금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울어진 그 운동장에서 이 어떤 제도적인 운영이라든지 이제 처벌 관련되는 규정도 해외에 비해서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조치도 이렇게 많고 하니까 계속 일단 전산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나 이데일리에서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도 HLB 관련되는 인사들이 나와서 로슈를 이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뭐 피크 매출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근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로슈를 좀 이제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출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좀 있으셔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도에 임핀지가 그 FDA에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여기가 이제 PFS 값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압도적이지 못했거든요. OS 값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1차 치료제에서 그 소라페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렛메바 같은 경우에는 비혈등성으로 허가를 받았고, 로슈의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나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은 다 이제 대조군이 소라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HLB와 그러니까 리보세라님과 이제 캄넬리주맘의 비교 대상에 그 소라페님 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하등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거고요. 임상 들어가는 시점 대비해서 그 당연한 부분이고, 이 데이터의 우위성도 분명히 이제 OS 값에서는 기존 어떤 이제 치료제보다 위에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로슈의 어떤 이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을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점유율이 상당폭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림주맘 같은 경우에도 경쟁성이 있다,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출혈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가 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다른 어떤 항암 치료하고 좀 간암 치료가 차이가 있는 게 가장 먼저 좀 아셔야 되는 게, 암에만 이제 효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간암 치료는. 왜냐하면은 이 간 기능이 이제 훼손이 안 되면서 간암의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힘들고, 만약에 이제 간암 치료제를 넣었다가 이 약의 부작용으로 간 기능이 이제 나빠지게 되면 치료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개발도 힘들고, 그래서 그동안의 치료제 허가가 굉장히 낮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원인에 보면 부작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임핀지하고 이미도 관련되는 부분하고 로슈의 제품의 차이점은, 아바스틴은 이제 항체 치료제입니다만 이게 신생혈관 억제제죠. 그 다음에 티센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고,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은 둘 다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죠. 예, 그래서 조합이 조금 이제 다른데, 보통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를 억제하는 이제 표적 관련되는 치료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출혈 관련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생혈관을 억제하니까 이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간암 환자들이 기저질환으로 이 간경변을 대부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수술이나 1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치료제를 환자들은 이런 어떤 기저질환이 대부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재생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만성염증에 이제 생기면 정상 조직의 섬유화,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말랑말랑하지가 않고 이제 딱딱해지니까, 이런 어떤 섬유화 어떤 조직이 많아지면 재생 능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간경변입니다. 이게 간경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간으로 이제 혈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심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가운데, 간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간경변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간으로 들어가는 이제 혈관이 대표적인 게 뭐 간문맥이라든지 간동맥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간경변이 이제 계속되면은 이제 간문맥이나 요런 데서 이제 통해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혈류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그러면 이제 이 정맥류가 생기는데, 간의 입장에서는 이 정맥류가 생기는 데가 이제 위나 식도 쪽이에요. 정맥류라고 하는 말은 혹같이 이제 우리 치질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대장 쪽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맥류가 이제 이렇게 생기면 위쪽이나 위쪽이나 식도 쪽에 이제 정맥류가 생겨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압력이 이제 계속 생기는 상황이 있는데, 신생혈관 억제제를 쓰니까 또 이제 고혈압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게 이제 가다하면 출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뭐 토해를 한다든지 혈변을 하게 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바스틴과 이 이제 티센트릭 조합을 할 때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번거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부작용으로 이게 쓸 수 없는 환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강경변이 이제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환자들은 반응률이 높아서 효과를 봅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 자체는 둘 다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니까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줄어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리보세라닙이나 이제 캄넬리주만 같은 경우, 캄넬리주만은 면역관문 억제제니까, 그런데 그 리보세라닙도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소라페님이나 다른 그 렘바티림이나 다르게 멀티 이제 타켓이 아니라 단일 타켓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 자체가 이제 부작용이 원천적으로 좀 작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아바스틴에 비해서는 부작용 자체가 현저하게 좀 작고, 만약에 이제 출혈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방광기 이런 게 좀 작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슈의 제품 대비해서 그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의 어떤 장점을 지금 이제 뭐 계속 이야기한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출혈이 나는 것 자체가 생명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왜 그런지도 이제 뭐 따지면서, 뭐 뒤에 국내에서도 이제 이 연구에도 보면 내시경적인 예방 조치를 받은 후 치료를 시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약가도 비싸고, 그 다음에 출혈 관련되는 부분에 예방 조치를 또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출혈 위험이 있으면 이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 환자들한테 이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점유율 올라가니까 내년도에 이제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님의 허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이 부분을 좀 장식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제 진양군 회장이나 한용회 대표가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도 트레멜리무만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이 임상을 시작한 지 19년 만에 허가를 받았어요. 예. 병용이지만. 그러니까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권 구입을 2007년에 했으니까 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이제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 나온다는 게 정말 예상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으면 거의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결과들을 기대하고, 그 뒤에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 이 투트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뭐 이런 어떤 근거로 회사가 좀 자신감 있게 해서 뭐 좀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도 이제 10월 4일자 기준으로 조금 줄었죠.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게 어제하고 오늘 이어서 지금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일단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체결보다는 상한이 조금 좀 많아졌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보면 HLB 흐름이 시장이 좀 최근에 안 좋았을 때도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오늘 또 시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또 되게 또 대단한 양봉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10월달 들어서 일단 양봉의 흐름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도 한 150원으로서 31,750원. 그래서 이제 31,000원대하고 32,000원대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그나마 이제 35,000원대를 넘어갈 수 있는 시도를 10월 달에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계 뭐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이 이제 어제 오늘 좀 나오면서 다음 주에 어떤 수급 개선들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수급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박스권의 어떤 그 극복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35,000원대 라인, 본격적인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4만원이 넘어야 된다고 했죠. 왜 4만원이 중요하냐면 월봉에서 추세 전환 어떤 가격대가 여기를 넘어가야지만 이런 추세 전환이 나타납니다. 장기 추세로는. 그래서 2018년도에 나왔던 이 부분들, 2019년도에 나왔던 부분들이 결국은 추세 전환 이후에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보면 추세적으로는 못 넘어갔죠. 그래서 일정 부분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 작년에도 일정 부분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 올해도 일정 부분 연초에 뭐 작년 연말에 했던 사람들은 또 파는 사람들이 또 상반기에도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4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시장의 어떤 입장이 이제 바꿔지는 지점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4만 원, 3만 5천 원 요 흐름들을 내는데 굉장히 지금 장기 그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3개월 이상 옆으로 지금 횡보하면서 이 부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요런 어떤 예 속에서 지금 8개월 정도 남았던 어떤 흐름에서 이 기대감을 언제쯤 반영할지, 그거는 이제 가격의 흐름으로 수급이 형성될 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